그날 밤 2시 저는 욕설 댓글 3,000개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조롱한 제 방송이 대박을 쳤거든요. 일본 전역이 열광했죠. 그런데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댓글이 나타났어요. 직접 가보셨나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37년간 절대 확신이었던 제 신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며칠 동안 그 6글자가 제 머릿속을 지배했거든요. 미쳤나? 가서 더 확실하게 박살내면 되잖아. 분노와 오만함으로 인천행 티켓을 끊었어요. 복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 후 일본 언론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 때문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 흔들리는 카메라,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고백. 일본 최고 엘리트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를 이렇게 바꿔놓은 건 뭐였을까요? 혹시 당신도 지금 어떤 나라를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부터 제 확신을 산산조각 낸 그 충격적인 3일을 직접 경험해 보실까요? 그 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스기우라 켄타로입니다. 니혼TV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아시아 문화 비교가 제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있던 그날, 저는 평소처럼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이요? 일본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스트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요란스럽고 정리되지 않은 나라죠. 제가 자주 다뤄온 주제인데 솔직히 비교할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건 일상이었어요. 시청률도 잘 나왔고 댓글도 호응이 좋았거든요. 도쿄대 법학부를 나온 제가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한다는 이미지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끝나고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을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접 가보셨나요? 단 6글자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댓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뉴스 영상, 온라인 자료, 통계 수치만으로 판단했던 거죠. 하지만 그게 뭐 어떻다는 건가요? 충분한 정보가 있는데 굳이 직접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그 댓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직접 가보셨나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저는 전문가인데 왜 이런 단순한 질문에 흔들리는 거죠?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켄타로, 너는 맞다.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부족했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방송국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야마다 선배, 취재할 때 꼭 현장에 가야 할까요? 당연하지, 현장만한 게 어디 있어. 선배의 대답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제 확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까? 아니야, 있을 리 없어. 하지만 정말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 댓글을 잊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신경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서 결심했죠. 좋아, 직접 가보자. 그리고 더 확실하게 비판해보자. 컴퓨터 앞에 앉아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인천행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스스로에게 계속 다짐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나을 리 없다. 직접 보고 더 정확하게 깎아내리면 되는 거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개인 취재라고만 했죠. 사실 부끄러웠어요. 한국을 그렇게 비판해놓고 이제 와서 가본다고?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설렘일까요? 불안일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확신을 얻기 위한 여행일 뿐이었습니다. 가서 보면 내 예상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출발 전날 밤 한국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찾아봤어요. 제가 방송에서 사용했던 영상들, 통계 자료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맞아, 내가 틀릴 리 없어.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켄타로, 너는 냉정한 저널리스트야. 편견 없이 보되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져.
그런데 진실이 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해온 게 진실이 맞나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있을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정말 그럴 리 없을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하네다 공항 게이트 앞에 서서 탑승권을 바라봤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이 세 글자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가서 확인하고 오면 되는 거야. 내 확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돌아오자. 비행기에 올라타면서도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앞설 수는 없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확신한다면서 왜 이렇게 떨리는 거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시간 후면 답을 알 수 있겠죠. 제가 맞는지 아니면 그 댓글이 맞는지.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자, 이제 한국의 현실을 직접 보자. 그런데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입국 게이트로 향하는 길, 안내판들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일본어 표기도 완벽했고 동선도 명확했습니다. 공항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 스스로를 달랬죠.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놀랐어요. 줄이 정말 빨리 움직였거든요. 제 차례가 되자 심사관이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관광입니다. 며칠 계시나요? 3일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도장 쾅, 끝. 3분도 안 걸렸어요. 일본 공항보다 빨랐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수암을 찾는 곳에서 헤매고 있는데 공항 직원이 다가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나요? 일본어였습니다. 강민수라는 이름표를 단 직원이었죠. 수화물을 못 찾겠어서요. 항공편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JAL이시군요. 저쪽 벨트입니다. 강민수 씨가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처음 오셨나요? 서울까지 가시는 거죠? 공항철도가 제일 빠릅니다. 43분이면 도착해요. 설명이 정말 정확하고 친절했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좋은 여행 되세요. 잠깐, 이게 정상인가요? 일본 공항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냥 시스템으로만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여기는 사람이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네요. 공항철도를 타면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봤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세계 순위. 화면에 뜬 결과를 보고 잠시 멍해졌어요. 17년 연속 세계 1위 공항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17년 연속이요? 전철 안에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해도 작은 소리로 했어요. 핸드폰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일본과 비슷한 분위기였는데 어떤 면에서는 더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아니야, 공항은 그 나라를 대표하지 않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한국은 밖에 나가봐야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벌써부터 제 예상과 다른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탔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어요. 환승 안내도 명확하고 역사도 깨끗했습니다. 설마 지하철까지 일본보다 좋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금방 지워버렸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자, 이제부터 진짜 한국을 봐야지. 하지만 벌써부터 제 확신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둘째 날 아침,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좋아, 비 오는 날에 한국을 보자. 우산을 챙기려는데 없네요. 호텔 프런트에서 빌려야겠다고 생각하며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지하철 입구 근처에 파란색 우산 보관함 같은 게 있었거든요. 솔바이크 로고가 붙어 있었는데 우산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가까이 가서 보니 무료 우산 대여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로요. 진짜 무료인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뭔가 조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옆에 있던 회사원분께 물어봤어요. 저기 우산 정말 무료인가요?
네, 그냥 빌려 쓰시면 돼요. 어디에나 반납하시면 됩니다. 어디에나요? 네, 서울 시내 어느 보관함에나 반납하시면 돼요. 정말 이상했어요. 보증금도 없고 신분증 확인도 없었습니다. 그냥 뽑아서 쓰고 아무데나 반납하면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머릿속에서 계산해 봤어요. 사람들이 안 가져가나요? 망가뜨리지 않나요? 우산을 하나 뽑아서 써봤습니다. 품질도 나쁘지 않았어요. 바람에 뒤집어지지도 않고 크기도 적당했습니다. 무료 맞나?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강남역 근처를 걸어가면서 다른 우산 보관함들을 봤어요.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자유롭게 빌려 쓰고 있었어요. 누구도 감시하지 않는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저 우산 시스템 도난은 없나요?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잘 반납해요. 시민들이 필요한 사람끼리 나눠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나 생각해 봤는데 없었어요. 있다 해도 엄격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겠죠. 비가 그치고 우산을 반납하러 갔어요. 다른 보관함에 꽂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신뢰라는 거구나. 시민들이 서로를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길을 걸으면서 주변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자전거 공유 시스템, 휴대폰 충전기 대여소, 심지어 책 교환 박스까지. 모든 게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어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만든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생각했던 요란하고 정리되지 않은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우산 하나가 저에게 많은 걸 알려줬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셋째 날 강남의 한 카페에 들어갔어요. 일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려고 했거든요. 한국 직장인들의 실체를 보자.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카페 안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작업하고 있었는데 키보드 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내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제가 생각했던 시끄러운 한국과는 정반대였습니다. 1인석들이 벽을 따라 쭉 배치되어 있었어요. 각자 콘센트가 있고 와이파이도 빨랐습니다. 조명도 작업하기 좋게 설계되어 있었고요. 일본의 코워킹 스페이스보다 더 체계적이었어요. 한 대학생이 영상 통화를 하려는 것 같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전화가 급한 것 같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밖으로 나간 거였어요. 옆자리에 앉은 청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정말 조용하네요. 이정우라는 대학생이었어요. 네, 여기서는 다들 배려해 주거든요. 배려요? 네, 서로 방해하지 않는 자유라고 할까요? 이정우 씨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카페의 자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자유예요. 그래서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정말 철학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주변을 다시 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았고 음악을 크게 듣지도 않았어요. 각자 자기만의 공간에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답해 보이지 않았어요. 일본도 조용하잖아요. 제가 말했더니 이정우 씨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일본은 규칙 때문에 조용한 거 아닌가요? 여기는 배려 때문에 조용한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 말에 뜨끔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일본은 조용히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서 조용한 거였고 여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하는 거였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카페에서 4시간을 보냈는데 한 번도 시끄럽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은데도 각자의 공간이 보장되는 느낌이었어요. 나올 때 계산하면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규칙이 맞나요? 특별한 규칙은 없어요. 그냥 서로 배려해달라고만 하죠. 그것만으로 되나요? 네, 충분해요. 사람들이 알아서 해주거든요. 길에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규칙으로 만든 질서와 배려로 만든 질서.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자유.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자유와는 차원이 다른 자유였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감기 기운이 있었거든요. 목이 아프고 코가 막혔습니다. 약국에 가봐야겠다. 한국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볼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호텔 근처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간판에 일본어로도 약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들어가서 감기약 있나요? 라고 한국어로 물어봤는데 약사가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감기 증상이 어떠세요? 김소영이라는 약사였어요. 일본어를 정말 자연스럽게 구사했습니다. 목이 아프고 코가 막혀요. 열은 어떠세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김소영 약사가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알레르기 있으세요? 다른 약 드시는 거 있나요? 평소에 속이 약하신가요? 일본 약국보다 더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해열제, 감기약, 목 스프레이 드릴게요. 약을 하나씩 꺼내면서 일본어로 설명해줬어요. 이건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이건 목이 아플 때 뿌리는 거고요. 해열제는 열이 날 때만 드시면 돼요. 메모지에 복용법까지 일본어로 적어줬습니다. 하루 3회 식후, 목 아플 때만, 열 날 때만 이렇게요. 정말 친절했어요. 마치 동네 주치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일본 돈으로 1,000엔 정도였어요. 일본에서 같은 약을 사면 3,000엔은 할 텐데. 진짜 10,000원이에요? 네, 맞아요. 계산하면서 김소영 약사가 말했어요. 여행 중이시죠? 몸 관리 잘하세요. 물 많이 드시고 푹 쉬세요.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이었어요. 단순히 약을 파는 게 아니라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서는 외국인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나요? 당연하죠. 아픈 건 다 똑같잖아요. 김소영 약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국적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였어요. 약국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약사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아요. 약봉지에 적힌 대로 먹으라고 하고 끝이죠. 여기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서 설명해줬어요. 호텔로 돌아가서 약을 먹으면서 메모지를 다시 봤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로 정성스럽게 적어준 복용법. 이게 배려구나. 외국인인 저를 위해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은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약 효과도 좋았지만 그보다 김소영 약사의 따뜻한 마음이 더 큰 치료제였던 것 같아요. 의료라는 게 이런 거구나. 기술이나 시설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렴하면서도 따뜻한 의료. 외국인도 차별하지 않는 의료. 이런 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지막 날 아침 호텔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뽀삐뽀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구급차가 오는 방향의 모든 차들이 길 양쪽으로 비켜서더라고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는데도 차들이 조금씩 전진해서 길을 터줬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간 후에도 차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클렉슨을 울리는 차도 없었고 짜증내는 운전자도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이죠. 횡단보도를 건드리는데 또 놀랐어요. 신호가 바뀌기 전인데 차들이 미리 속도를 줄이더라고요. 보행자가 건널 준비를 하는 걸 보고 배려하는 거였어요. 자전거 도로도 인상적이었어요. 자전거와 보행자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로, 보행자는 인도로. 자연스럽게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길에서 만난 회사원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교통 질서가 정말 좋네요. 단속이 심한가요? 단속보다는 습관이죠. 구급차 소리 들리면 당연히 비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요? 네, 응급실 가는 사람이 있는데 길 막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어요. 규칙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에스컬레이터를 탔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서고 왼쪽은 비워뒀습니다. 급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 말이죠.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모두가 지키고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약자석은 정말 비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임산부나 노인이 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고요. 한 할머니가 타셨는데 3명이 동시에 일어나더라고요. 서로 양보하려고 했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이런 대화가 따뜻했습니다. 역에서 내릴 때도 질서정연했어요. 내리는 사람이 다 내린 후에 타는 사람들이 탔습니다. 밀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급하다고 들었는데 정말 여유로웠습니다. 커피숍에서 일하는 대학생과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배려심이 많네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다 같이 사는 사회인데. 다 같이 사는 사회요? 네, 내가 편하려면 다른 사람도 편해야죠.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편의와 공동체의 편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게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면서 생각했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과 사람을 배려하는 것.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신호등보다 사람이 더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어떠세요, 한국이? 생각보다 정말 좋네요. 뭐가 좋으세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게 인상적이에요. 기사님이 웃으셨어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정 많고 배려할 줄 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거리. 정말 사람 냄새가 나는 도시였어요. 차갑지 않고 따뜻한 도시. 마지막 날 저녁 우산을 반납하러 처음 빌렸던 그 보관함으로 갔어요. 우산을 꽂으면서 지난 3일을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카메라를 꺼냈어요.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찍으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한국을 비판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가져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영상을 찍어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으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했던 말들이 모두 틀렸다고 인정해야 하는 건가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직접 본 것, 경험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의 효율성, 우산 공유 시스템의 신뢰, 카페의 배려, 문화, 약사의 따뜻함, 교통질서의 자발성.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스기우라 켄타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방송에서 한국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요란하고 정리되지 않은 나라라고 했죠. 일본의 축소판이라고도 했고요. 하지만 잠시 말을 멈췄어요. 직접 와보니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전혀 아니었어요. 3일 동안의 경험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공항에서의 놀라움, 우산 시스템의 신뢰, 카페의 배려, 약국의 따뜻함, 교통질서의 자발성. 모든 게 제 편견을 깨뜨렸다고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규칙 때문에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건 일본과도 다르고 제가 알던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가장 어려운 말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깎아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편견으로 다른 나라를 판단하는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각 나라마다 다른 장점이 있고 배울 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배려 문화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직접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겠어요. 한국에서 배운 배려의 마음처럼 말이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잘못된 정보와 편견을 전달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더 신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방송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깎아내린 건 한국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이 한 문장에 제 마음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녹화를 멈추고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정말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올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제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편견의 안경을 벗고 보니 정말 멋진 나라였어요. 내일 일본으로 돌아가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한국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더 겸손하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말이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